네,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일부 시장의 알리바이 진행의 박나연입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피,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간 이틀이었는데요. 어제 폭락 부분을 대부분 만회하며 시장은 다시 환호 속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화려한 숫자에 환호할 때 시장의 알리바이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에 주목합니다. 과연 오늘 시장이 남긴 다양한 단서들은 우리에게 어떤 내일을 예고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파헤쳐 하나씩 추적해보는 시장의 알리바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 시간 시장의 사건을 함께 추적해주실 수사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심리 속에서 수상한 장면을 포착하는 임주아 탐정과 또 이 사건이 왜 나왔는지 추적하는 전태룡 수사반장,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홍희진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또 세 분이 이렇게 자리를 꽉 채우셨는데 우리 홍 프로님 네. 지난주에 또 잠시 네. 잠복 수사를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다녀왔죠. 어떻게 잘 다녀오셨을까요? 다녀와서 사실상 어제 시장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방송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주식이라는 건 쌀 때 살 수 있어야 굉장히 좀 좋은 건데 지나고 나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싸게 사서 좋은 구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시장이 굉장히 좀 빨리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정이 조금 필요했었는데 너무 과하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좀 제가 어저께 지금 방송을 좀 진행을 했다면 시청자분들께 좀 굉장히 좀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내용으로 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좀 청취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투자에 도움 되실 만한 내용들 좀 잘 들어가셨으면 보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또 세 분이 얼마나 흥미로운 사건들을 가져와 주셨을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수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 현장엔 어떤 증거들이 남아 있는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정말 오늘 시장을 한 줄 평으로 남긴다면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뜬 것처럼 어제는 또 기록적인 폭락, 오늘은 또 역대급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이틀 사이 정말 한국 증시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초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또 내일 시초카가 갭상으로 출발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반대로 좀 초반부터 흔들린다면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홍 프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역대급 하락이 어제 좀 나타났죠. 그다음에 오늘 반등 보시고서 야, 시장이 좀 어떻게 이렇게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가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내일은 반등 시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레버리지를 내가 사용하는 투자자다라고 하시면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 물량을 조금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인다라는 거고, 반대로 좀 눌리게 되면 저점 매수에 공략하는 어떤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그림이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좀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유가가 아직까지는 드라마틱하게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도 주가가 이제 오늘 급반등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유가가 아직 강세다라는 건 시장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차트 흐름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차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락 이후에 지금 주가가 반등은 일어나서 오늘 21선에 안착이 일어났는데, 요 갭자리가 지금 아직까지 돌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돌파가 여기서 되면 다행인데 부딪히고 나서 다시 밀리게 된다면 저점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이 나타난 시장은 항상 바닥을 외바닥으로 띄우기보다는 쌍바닥이나 다중바닥을 그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가 일어나면서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 이제 확보하는 전략, 그다음에 눌리게 되면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가시면은 상당히 좀 무난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에는 비중을 축소해보고 눌림목이 나온다면 매수해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임 탐정님의 전략,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만약에 1월 달에 일어난 조정이었다면 네. 전년도에 올라간 걸 차익 실현하고 사려고 들어가는 트레이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전 시간에도 약간 발등을 찍는 멘트를 치자면, 제가 이 일을 13년, 이제 4년 하고 있는데 네. 1분기의 시작은 1월이고 끝은 3월이잖아요.
근데 2월 말에 상방을 띄운 거를 추격 매수 돌았다가 3월 초에 차익 실현. 그러니까 오. 1분기 전체의 고점을 2월에다 꽂아놓고 떨어지는 3월의 차익 실현에 걸려서 1.5나 2개월의 조정 끝에 2분기의 중간인 5월에 탈출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날아갈 때 추격 매수는 다행히 N자 파동으로 반등 나오면 참 다행인 거고요. 네. 안 빼고 간다. 혹은 자기네들도 기관들도 너무 고점으로 붙어서 이제 누군가를 물려놓고는 나와야 하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포지션을 다 예를 들어 100억을 태웠어도 100억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끌고 간 물량은 좀 가져다 놓고 나머지는 좀 회전해서 다른 거 덜 뭐 예전에 트레이딩 2, 3년 전에 있었던 바스켓 중에 싼데 회사가 좋아지는 것들로 돌아가면서 태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의 끝인 3월에 새 종목을 들어간다, 2월에 고점인 걸 다시 산다, 이런 거는 진짜 매매 잘하는 데이 트레이더 아침 시초가 때 막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종가 때 너무 떨어질 것 같이 생겼는데 확실히 갭으로 뜨는 종가 스킬들을 써가지고 개장에 뜨면 까고 이렇게 하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3월 내내 그러니까 W 모양 아니면 뭐 3바운스가 나오는 조정이 나왔을 때야말로 비로소 2분기 초반인 4월에는 뭘 사도 좀 해볼 만하다. 그래도 빠져봤자 뭐 2분기 내에는 한번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거겠지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네. 3월에 뭘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늘상 매년 2월에는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정을 한꺼번에 몰아서 3월에 좀 차익 실현 새로 담는 거. 뭐 이런 것들 교차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불나방처럼 들어가시진 않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매매는 한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해보면 괜찮겠다? 그래도 덜 빠졌다, 안 빠졌다, 버텼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반장님 네.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내일장 전략 어떻게 좀 챙겨가면 좋을까요? 이미 이제 우리 임프로님하고 홍 반장님이 또 반대로 얘기했네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네. 특별히 뭐 추가할 거는 없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를 계속 아침 너튜브에서 전태룡 너튜브에서 8시 반에 했던 걸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는 급락할 때도 수익을 냈고요. 상승할 때도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계속 손절이 없지는 않지만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제 전략 잘 들으세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두 분께서 하는 전략이 투자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요 한 대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는 잽을 한 대 맞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이 결국에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저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평가를 해서 그로 인한 대응으로 인해서 수익을 냈는데 오늘 시장의 평가를 보니까 지금은요 시장에 대한 변수 정치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날리고 싶다면 잽을 한 대 맞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 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상대를 KO시키기 위해선 어느 부위를 이제 우리가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골라야 되는지를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우리 이제 홍 프로님하고 임탐정님하고 함께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잽을 많이 맞았다라고 하면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세 분의 내일장 시나리오별 전략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오늘 또 수급적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 코스피의 매수 주체는 개인, 코스닥 매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 우리 임탐정님 이 구도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율의 움직임이랑 관련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주 오랜만에 해외 선물을 원래 아침마다 열어보는데 안 네. 열어보다가 오랜만에 열어봤더니 신박한 나스닥의 모양을 봤습니다. 지금의 나스닥이 파동이 없이 그냥 위에 상방에 박스에 갇혀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제가 한번 봤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한 자기 임기 그러니까 1기에 2년 차 때 나스닥, 다우, S&P를 가로로 횡보로 그냥 꽂고 그 5일 파생을 날리는 다양한 행위를 했거든요. 예, 뭐 IS 주둔기지에 미사일을 토요일에 보낸다든지, 뭐 굿럭 뭐 이런 거 SNS에 올리고. 그래서 그 일을 또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5일이 350만 원이면 한 계약에 9% 뛰었으니까 한
700만 원 버는 그런 포지션들이 그러니까 1불에 1,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78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1,500원이라고 가정했으면 돈 1,000이죠. 그런 포지션들이 있었습니다. 한 3, 4일 정도. 그래서 내가 이게 보통 트럼프 2기가 그러니까 첫 해는 뉴욕 거래소의 주식을 움직이고 네. 다음에는 파생 거래소, 그러니까 시카고에 있는 거래소에는 파생 선물을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싸고 변동성이 좋은 게 홍콩 상해 둘 다 아니니까 일본도 아니니까 한국에 와서 재미지게 상방 하방을 둘 다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현상이 그 트럼프 1기 때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권유해서 트레이딩 룸에 있는 미국에 있는 트레이딩 룸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내보내고 각자 독립해서 부티크를 차리게 권유를 해주고 그 나머지는 전부 시스템화 해가지고 한동안 한국에서도 각 증권사가 API 끌어다가 막 자동으로 매매하는 거 만들어보고 한 2년 동안 나도 실패하고 이런 회사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알고리즘화된 수급 모양에서 변동성을 한번 주는 그런 흔들리는 W나 이 3바운스 모양의 이 현상이 이미 그 전에 트럼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수급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외국인 기관이 개인이 안 사는 거 위주로 트레이딩하는 상태.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고 타고 나가고 타고 나가고 타고를 이렇게 순환을 잘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개인이 확 몰려가면은 호가가 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매수 잔량이 세면은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개인이 팔고 나가는 자리 위주로다가 포트폴리오를 스몰캡에서 미들캡 위주로 바꾸는 현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속적이진 않고요. 그냥 이번 달에 조정 국면에서 외국인이 살 게 없어서 글로 가 있는 상태, 싼 거 순으로 고르는 상태, 호가가 깔끔한 거 위주로 고르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시장 현장 분석까지 세 분과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시장의 알리바이 먼저 첫 번째 사건 파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 나와 있을까요? 첫 번째 사건, 삼성이 던진 가격 2배 승부수, K반도체의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레벨업 신호를 탐지한 우리 홍희진 프로파일러의 알리바이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장은 주도주 중에 하나죠. 대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주도주 중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증시의 대장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도 대장 중에 하나죠.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반도체를 갖고 나온 건 반도체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조금 두셔야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안에서 내용들이 계속 조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고 있다라는 건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은 바뀌고 거기서 탄력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내용들이 오늘 상당히 조금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삼성이 던진 가격 2배 승부수. 그러니까 결국 어떤 얘기냐면 D램 가격이 1분기에 100% 인상이 될 거다. 이제 이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계약 당시에는 한 70% 정도 인상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30%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경쟁력이 있고 영향력이 굉장히 큰 구간에서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주도주 자리를 꿰찰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가격 상승, 주가 상승.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오늘 요 지금 이야기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은 우리 홍 프로님의 알리바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저한테 왜 안 뭔지 아세요? 안 물어보고 왜 거기서 끝냈어요? 우리 깜짝 이 방송 놀랐습니다. 그 방송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질문 드려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 드려야 되고 제가 이제 오늘 갖고 나온 이야기를 설명드리느냐고. 아니, 저는 지금 이제 한 주 좀 쉬어서 그런가 봐. 우리 이제 출장 예. 다녀오셨는데 잠복 근무하셨는데 잠복근무하고 왔죠. 예. 오늘 반도체 너무 좋은 걸 갖고 왔어요. 저도 너무 오늘 좋죠. 반도체 갖고 올까 했는데 이 종목 특이한 게 네, 얘는 거래량이 터지면 종점이에요. 그래요? 안 터질 때 들어가야 돼요. 안 터질 때. 그러니까 진짜 좀 변태 같은 거 갖고 나왔어요. 아 근데 시청자분들은 네. 삼성전자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삼성전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아니야. 이 갖고 온 이 종목은 잠깐만요. 마지막에 공개할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네. 아니, 하나씩 이야기해야 될 것 알겠어요, 같아. 알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쭤본 건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 네. 반도체 정말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잠복 근무에서 갖고 온 것도 갖고 온 거지만 이제 결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연결돼서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될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네. 제가 요즘 보니까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혹시 오늘 지금
그 연구해온 그 관련돼서 어떻게 좀 연결이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삼성 여쭤봤습니다. 하이닉스랑 연결된 게 누구야? 삼성전자랑 연결돼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갖고 나왔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2026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 탑5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300조 원 수준의 어떤 영업이익이 좀 달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어떤 수치들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수정이 좀 될 수 있는데 전망치가 지금 계속 상향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미국에서도 AI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쪽은 좀 메모리 쪽은 좀 잘 가고 있고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 변동성은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꼭 포트에 넣어두시면서 네.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이게- 좋은 이게 전략이 아닌가. 궁금했어요. 그러셨어요? 임탐정님 어떻게 예, 보세요? 임탕전님은요. 이 친구가 갭을 한번 띄우고 깨면 메꾸는데 1년 반은 걸리지만 무조건 가는 애긴 그 종목이 하고요. 아직 뭔지 모르죠. 알려줄 수는 없고 저는 네. 알지만 네.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주봉, 일봉, 월봉 다 터져 있는 상태라서 그냥 차트만 보면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진짜 모르게 생기긴 했잖아요. 아니 반장님. 저도 오늘 반도체 갖고 오려고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오면서 우리 임탕정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보면은 한화 얘기했던 종목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는데 반도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어요. 정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우리 임탐정님은 이번 달은 쉬어야 해요. 쉬어야 돼요? 예. 왜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골라온 것 중에 고른 것 중에 모각꽃이나 기다렸는데 요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지금 쉬어야 할 돼요? 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일단은 이 전년 동기 대비 네. 매출액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네. 환차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갭의 차이가 있는지를 가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1,280원, 1,330원, 1,400원, 1,500원 이러니까 얻다가 가격을 맞춰서 팔아서 어느 정도의 그 중간 레인지를 잡아서 낼 건지를 전 보고 들어가야 보고 돼서 들어간다. 사업 보고서 보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어디 전자 뭐 반도체 잘 팔려 사업 보고서 딱 나왔는데 소부장에서 딱 열어봤더니 원재료 구입한 거 하나도 없고 알고 보니까 수주 취소, 수주 안에 수주할 것 같은 기대감은 아니었어. 뭐 이런 거를 하도 당해봐서 그냥 사업 보고서 보고 확실히 산 거 확인한 다음에 트레이딩을 해야겠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회사들이 이오테크닉스, 뭐 이 종목, 그다음에 뭐 테크윙 뭐 이렇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나름 제일 싸고 한 방은 있을 것 같은 거를 가져오시면 뭘 가져올지는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게 요거에 지금 종목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로 저는 이제 네. 관심 포트에 넣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소문에 네. 우리 홍프로님이 반도체로요 그렇게 네.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수익을 그렇게 많이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네. 어떤 싸우지 부분이요? 마시고 좀 뭐 이번에는 네. 근데 저는 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3월달 증시가 저는 사실상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조정을 좀 바꾸고 가야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것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같은 어떤 강도면은 사실상 여기서 고점을 왠지 좀 넘어갈 것 같은 느낌도 좀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면 저는 주도주는 일단 포트에는 넣어두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주도주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고 하면 전체 비중에서 한 15% 20% 좀 잡아두고 이게 좀 달릴 것 같을 때는 비중을 거기서 더 실어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또 차익하고 또 홀딩하면서 또 추리 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분할 매도요? 네?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에는 상승장에서 수익률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포트에서 다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령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잠시 후 종목이 공개되면 네. 어디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전반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에 살을 내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네.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려 있어야 지금 어떤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결국 간다라고 보면 일단은 그 타이밍을 내가 너무 단기적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결국엔 간다고 보면은 매수해 놓고 나중에 좋은 자리가 오면 더 사는 전략이 좀 좋은 거고 확신이 있다면 일부 좀 잡아놓고 그 뒤에 흐름을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오늘 홍프로님이 어떤 정보를 가져오신 건지 너무 좀 궁금해지는데 관련된 종목은 또 방송 말미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홍프로님의 첫 번째 사건 파일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건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시장의 알리바이 두 번째 사건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유조선 잭팟 시나리오 황금알 낳는 셔틀 탱커의 정체입니다. 우리 임주화 탐정님의 알리바이인데요. 황금알을 낳는 셔틀 탱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사건일까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배를 만들 때, 네. 배를 만들 때 왜 기사를 보면은 배를 계약했다. 그다음에 배를 착공했다. 이게 공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배를 탑재했다. 그다음에 진수식 막 이렇게 테이프 끊어서 딴따단딴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인도했다. 이 도대체 이 5가지 중에 어느 타이밍에 배를 사야 주가가 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꾸준히 4, 5년 동안. 근데 이거는 계약 기사 나왔을 때는 일단 떠요. 뜨고 뭐 착공했다 그러면 이제 뭐 돈 일부 뭐 70%, 50%, 80% 받고 시작했겠네. 그런 거고 탑재가 이제 배 만드는 중간 지점이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또 주식이 한번 빵 떠요. 왜냐하면 탑재까지 됐으면 맨 마지막에 인도하는 구간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기간이 보이니까 네. 배 도크가 비니까 또 수주가 들어오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수주가 나왔어, 탑재 중인데 이런 스케줄이 보여서 주가가 또 뛰고요. 그다음에 진수식 테이프 끊을 때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뛰고요. 뭐 무슨 잠수함, 무슨 뭐 가스선 어디 누구랑 진수식 뭐 이렇게 할 때 뜨거나 마지막에 인도할 때 주식이 아예 안 가요. 끝나 재료가 소멸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한조선은 작년에 업종 마스터라는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써놨냐면 이거 떨어진 걸로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 고소할 거야라고 강의 자료 대한조선 올라가는 그날 내가 고소한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적혀 있을 네네네네. 정도로 계약 부채랑 계약 자산 두 가지가 있는데 계약 부채가 돈은 더 받고 공사를 덜 해서 부채 상태, 네. 빚을 진.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한테 밥 얻어먹고 커피 한 잔 살 겨울 말만 뱉은 상태, 부채 상태가 네. 되는 거고 공사를 자산은 공사를 했는데 돈을 왜 다 안 주세요? 네네. 돈 주셔야죠 하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계약 자산은 공사했는데 돈 왜 안 주세요?는 되게 많이 있는데 계약 부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상태여서 작년에 계속 매출을 추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네네. 반기 분기를 계속 보면서 이거 한번 뜨면은 하나오션이 더 이상 못 갈 때, 그러니까 여기가 확실히 모든 ETF가 봐도 고점이다 할 때 근데 좀 대안도 궁금한 할 것 게 같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저는 요즘 이제 임 반장님이 얘기하면 기대돼요. 왜냐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게 다 급등해가지고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운업종에 약간 주목받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저거 약간 리스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있어요. 근데 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 구조인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배를 주문하는 사람은 네네.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선밖의 갑이에요. 야, 내가 2.5%만 마진 줄 테니까 네. 이 도크에서 물건 만들고 우리나라 가스 10년 동안 만들어서 네가 팔아. 이렇게 하는 식이에요. 네네. 그러면 입장에서는 UAM 수주를 받으면 UAM 내 그 아랍에미리트 내 가스를 10년 동안 유럽에 가서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진 3.5 줄 테니까 우리 도크에서 만들고 그리고 저기 3.5 너무 짠데요? 근데 마진율 되게 낮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줄 테니까 뭐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가스 사가 이렇게 하는 미국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란을 쳤지만 가장 옆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랍에미리트니까 나라 정세가 그러므로 밖에서 이렇게 선박 수주를 중국,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해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줄 테니까 우리 도크로 주문을 해라는 분위기가 있으므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애초에 미국이 이득을 보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사이가 좋아지려면 러시아 기름과 루블이 다시 이제 거래가 되고 화폐로 러시아가 기름을 또 풀리게 되면 누구 하나 기름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이란이 제일 베스트인 거죠. 이스라엘하고 문제도 해결하려면.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홍은진 대표님께서 네.
프로님께서는 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 3, 4년 전에 우리가 방송했을 때 조선의 왕이었거든요. 조선의 오. 4년 전 조선, 조선의 3년 왕에서 전 지금 조선? 반도체 왕이 된 저랑 거예요? 방송할 때마다 조선 아, 조선 그래요? 하셔가지고 나는 아직 조선 아니게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뒷북을 치기 시작한 조선이었기 때문에 중소형 선박도 별 수 없군 수주 나오겠군 이거였지만 그 프로님이 보셨을 때는 조선계에서 왜 요즘 손을 안 대시고 조선이요. 반도체로 아, 그러니까 가셨는가? 이게 조선이 제가 볼 때 나빠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재료는 좀 살아 있잖아요. 재료는 좀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른 종목이 가장 잘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업종 간에도 서로 이게 비교. 그러니까 조선이 잘못한 건 아닌데 조선보다 다른 업종이 더 잘 갈 것 같으면은 나는 그 업종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게 결국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물론 그게 방법이 무조건 맞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주가 과연 이게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인 메리트가 조금 세다라고 지금 과연 느껴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종목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실적도 좋고 마진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있는 것 작년에 같아서. 11척 수주를 한 게 네. 그 전자공시에 안 포함을 안 시켰어요. 올해다 집어넣고. 아니 근데 그동안에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얘기하는 거 족족 날아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 하나그룹주 아니라 하나. 이거 트레이딩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어. 가격은 한 11만 5천 원대인데 10만 9천 원. 하여튼 그 구를 뚫어야지만 빵이 있어가지고 차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트. 이거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차트. 돌파 매매 네. 고수 아니에요? 돌파 오. 매매에서 아까 차트를 저랑 바꾸셨어요. 그 반도체를 절 주시고 아, 이걸 그래요? 가져가셨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아해서 또 지금 제2의 하나그룹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어. 그럴 끼도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장량이 없어요, 얘가. 네. 네, 그래서 교수님, 그게 저는 네. 반장님은 저는 두 분이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은 패밀리라고 해서 좋다라고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지금 흐름을 보니까요. 실적도 좋고 일단 밀리지 않고 저는 수급을 많이 보는 편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청을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종목이요. 어려운 장에서도 돌파하려고. 저는 지난번에 갖고 왔었잖아요. 이것도 돌파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되게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잽 한 대 맞고 카운터 날려야 되는 자리가 요거예요. 마저 나야 나중에 다시 복수할 수 마저 있는. 보이지 않아요, 반장님? 이미 저는 한 번 더 맞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는 맷집이 좋아가지고 한 더 대 맞고 한 대 때려도 괜찮아요. 네. 지금은 그런 종목들 해야 돼요. 맞아. 네, 지금은. 너무 할머니처럼 맞아요. 알겠어요? 맞아. 맞아. 약간 맞아.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잘 갖고 온 것 같아서 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조선주를 잘 한번 그러면 보실 저는 필요가 있다. 제가 진입 사인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애거든요. 금액은 보이는데 109까지는 보이는데 두 분께 아침 유튜브로 가셔서 알아서 좀 잘 좀. 아 그래.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예. 보신 종목 매수 가격 모르시는 분은 매일 너튜브 8시 30분에 전태룡 너튜브에서 하니까 오세요. 제가 가격 한번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대한조선 이야기하는구나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과연 대한조선이 맞을지 또 제2의 한화그룹주를 기대해보면서 조선주와 관련된 임주화 탐정의 두 번째 사건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 파일만을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알리바이 오늘 마지막 사건 파일 어떤 사건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세 번째 사건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중동 전운 속 터진 세기의 결혼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전태룡 반장님의 알리바이입니다. 세기의 결혼 시나리오. 네.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제가 볼 땐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네. 미국하고 이란이에요. 잘못된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이 전쟁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로 북핵 그리고 에너지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란 핵이죠. 이란 핵에 대한 이슈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디 남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정말 좋게 해결하고 정말 좋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곳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란 핵을 해결을 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4월 1일 날 중국의 정상회담 하러 갈 때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면 저는 제가 버선발로 나와서 잠깐 제 얼굴을 비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대선주 하면 전태룡, 남북경협주 하면 전태룡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남북경협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실적주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저만큼이라도 여러분께 테마주를 좀 공부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세계의 결혼, 그 앞으로의 북한하고의 미국과의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끔 보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도 우리 홍희진 네. 프로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뭐, 이야기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마주요? 네, 아니 지금 이 남북경협주에 그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거 갖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야 무슨 테마 그 남북 경협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오히려 사실 그게 불확실성인 거고 네. 시장이 일단은 메인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저는 기대감 요인이 생기면 급등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지만 하반 경제성이 조금 나온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지금 이제 앞으로 4월 초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그 시점 되면은 저희는 아마 매도할 거예요. 테마주는요, 여러분들이 알쯤이면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네. 8월달에 반장님 네네. 미국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선거 한 달 전에서 세네 달 전에 이런 협상을 만남을 한 번씩은 무조건 가졌던 그렇죠. 그런 기간이 있는데 4월일 것 같으세요? 7월일 것 같으세요? 8월이 선거라고 보면? 저는 이제 이 만남을 단 1회로 끝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접촉을 여러 번 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주고 그 이유까지도 해결하려고 하는, 제가 그걸 왜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이란을 이렇게 핵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볼 땐 북한에 대한 핵도 할 수 있으면서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보면요, 다들 관련주들이 수렴해 갖고 딱 꼭지점에 있어요. 물론 하락할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네. 트럼프가 될 것 같았다고 얘기를 너무 일찍 꺼냈던 그랬어요? 전 근거는 트럼프 1기 때 있었던 그 북해 갔다 왔던 미군 부대가 갑자기 통으로 여기 평택항에 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되는 각이다. 네. 그랬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때처럼 네. 드론으로 압박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일단 등판에 애는 잡지 않겠지 해서 이제 김주애를 등판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걸 지금 분위기상 평화롭게 갈 수 있다는 그림으로 그려주신 거겠죠? 네, 저는 보통 이제 테마주를 볼 때 대선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시작하기 전에 움직일 때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고 이슈가 나오면 매도를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이제 같이 함께하는 분들하고 나누는데 지금 그 남북경협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정말 밀리지 않고 꼭지점에서 그 힘들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혹시나 이제 만남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꼭지점에서 시작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테마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소 게임처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모여 있지 않을 때 위에 있는 열매를 먹는 게 테마주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남북경협주 만난대 이러면 저희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께 조심하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기 전에 이슈가 확정이 될지를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그런 거 아닐 것 같으면요. 네, 제가 지금 근데 잠깐 보니까 남북 경협주 테마주들 있잖아요. 네네. 지금 보니까 실적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차트는 근데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차트 보기가 상당히 좀 괜찮은데 네. 어디 집중해야 될까요? 테마주는 차트? 실적이 아니라 거래량과 힘입니다. 그 네. 중간에 끼어들어서 언제든지. 제가 별명이 여의도 정은이잖아요. 네네. 네, 맨날 그 매수 쏴버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핵 쏘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맨날 이제 저한테 놀리는 게 김주애 기억과 막대기 하나만 빼면 임주아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아가 TV 나오고 주애가 TV 나올 때쯤이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라고 그렇게 농담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웃으시면서 한번 지나가시라고, 오늘 시청자 많으시길래 네. 말씀드리면서 그 가져오신 이거 종목은 네. 남북 경협보다 그냥 여기 가서 우리 저기 놀고 야유해야 되는 거 싶어. 아니에요? 예. 한번 갈까요? 가면 좋죠. 네. 이게 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왜 이제 관련주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께 살펴봐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두 분께서 갖고 온 이제 실적주들을 잘 보시면서 테마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하시면 거래량에 대한 공부도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청 쭉 하시고 어떤 종목을 갖고 왔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반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남북 경협 테마 가져오셨는데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시청자분들이 주식 초보자분들은 좀 경협주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서 물려서 고생한다라는 그럼요. 댓글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투자 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테마주는요. 저도 이제 실적주를 여러분들하고 하면은 되게 쉬워요. 테마주는요. 혼자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그 테마주는요. 네. 심리 싸움이 커요. 오. 심리 싸움이 크기 때문에 약간 역발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거 모르시면 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을 좀 오래 하면 크게 한번 먹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딱 약간 그 할배 스타일 제가요? 트레이딩. 예. 예, 아주 매집을 한 반년 정도 쫙 할배 모아가지고 이제 네. 쫙 이런 스타일인데, 엉덩이 무겁게. 예, 엉덩이가 무겁고 굉장히. 근데 네. 이게 오늘 어떻게 하루 벌어보지 하는 저의 방송과는 하나도 맞지 다르죠. 않는. 그럼요. 이거는 쫙 모아가지고 네. 쫙 이런 스타일이네요. 맞습니다. 두 밥이 번째 또- 맛있잖아요. 네. 언제 한번 저희 여기서 제일 돈 많으시니까. 누가 제가요? 어, 나이가 많은 거 아니고요? 나이가 많고. 좋습니다. 또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렇게 삼성 디램 가격 인상 그리고 유조선 호황과 셔틀 탱커의 정체 마지막으로 중동 전운 속 터진 세기의 결혼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세 가지 알리바이로 시장을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우리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새로운 증거들을 편입해야 될까요? 세 분이 밤새 수사해서 찾아낸 오늘의 결정적 증거 바로 최종 종목 애프터마켓 소식 듣고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또 여러 시장 사건 파일들을 열어보며 그 사건들의 알리바이를 추적해봤는데요. 이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 시장 사건의 알리바이를 이제 명쾌하게 밝혀낼 시간입니다. 앞서 또 많은 기대감을 주셨다시피 지금부터 우리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결정적 증거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희진 프로 ISC 가져와 주셨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전태룡 반장 아난티 선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이죠. 우리 임주화 탐정 대한조선 결정적 증거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임주화 탐정님,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정답을 또 아까 말씀해 주셨네요. 대한조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대한조선 결정적 증거로 제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연초에 신규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계약 건조 이제 그 공사 과정 중에 중간까지 와 있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크에다가 이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걸 하는데 올해 넘어서, 그러니까 작년도 11척은 미반영 상태에서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해 넘어가자마자 8척의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을 2월 말까지 지금 1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영이 아무것도 안 돼서 11척 더하기 8척 토탈 가격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뭐 타사 증권사에서 15만 원을 지금 부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아무리 아까 계산을 해봐도 15까지는 전 증권사가 다 사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12만 원 정도까지 11만 9천 원 이렇게는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한 두세 번 맞아도 들어갈 만한 이렇게 이 정도로 좋은 회사가 없고 그래서 지금 조선 바구니에 ETF 바구니에 하나오션이 가격이 되게 높아서 못 올리고 있거든요. 비싸서 못 들어가지고 있고 나머지 조선은 순환을 하다가 스톱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비중을 대한조선에다가 아예 올인을 해가지고 마치 2년 전에 바이오 바구니에 알테오젠 대장 찍고 ABL 가다가 알테오젠 내리고 ABL 날리는 것처럼 두 부대장의 성격을 지닌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볼 타이밍이 왔다. 한 번 더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트레이딩하고 만약에 대한조선이 의미 있는 그 기관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15만 원 말고 한 11, 2, 3에 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조선 ETF랑 조선 자체가 전체 좋아지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갑작스럽게 조선 이거 뭐지 하나 먼저 뜨고 나머지 따라붙는 형태에는 또 박자가 늦을 거고 작년에 조선주 중소형 회사들 좀 뒤져보시면 갔던 시기가 1, 2월에 갔다 안 갔다 2월, 3월 안 갔다 안 갔다 하다가 한 4, 5, 6월부터 스윙이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간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또 트레이딩 해볼 때가 왔다. 임주화 탐정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해주신 대한조선 앞으로의 상승 흐름도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반장님의 결정적 증거 아난티 선정해 주셨는데 네. 아난티 리조트로 또 유명하죠. 유명하죠.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아난티 선정해 주신 이유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이제 아난티가 남북경협주의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된 거는요. 과거에 금강산 관광의 이제 공사에 대한 이력이 좀 있었어요. 참여에 대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관련주로 움직입니다. 물론 남북경협주에 더 강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차피 한 팀이니까 우리 임탕정님이나 홍 반장님이 갖고 오신 이 두 종목이요. 시장하고 연동될 겁니다. 시장보다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공략한다고 하면 시장하고 연동되는 이 두 종목을 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한번 테마주에 관심 있게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내일 당장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남북경협주는 뉴스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지금 이제 뉴스에서 만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안 만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나오기 전에 반등을 줄 때 그 흐름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본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은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보통 저는 이제 대선 때는 과감하게 해요. 왜냐하면 대선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북경협주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요. 매일 진짜 아침 8시 30분에 매일 와서 공부하시거든요. 오시면요. 정말 상승장, 하락장, 손절이 없진 않지만 상승장, 하락장 매번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태룡 원장의 아난티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홍희진 프로 ISC 제시해 주셨는데 ISC 오늘 또 24% 가까운 급등세 연출해 줬거든요. 내일도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선적 이유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이제 시장만큼의 아니면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포인트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소부장 섹터들은 전체적인 흐름이 아직은 꺾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ISC 같은 경우에 스토리가 좀 있죠. 실적도 있지만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스토리는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펀드 쪽, 특히 이제 액티브 ETF가 이제 3월 10일 날 상장이 우리나라에서 좀 처음 된다고 좀 진행이 지금 처음 된다고 하는데 코스닥에서 이제 ETF가 좀 상장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ETF가 상장이 되면 코스닥 150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ISC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냥 계속 땡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주신다면 저는 아직은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ISC가 탄력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조금 보는 만큼 거기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 보시면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월 5일 사건 알리바이의 결정적 증거 대한조선과 아난티 그리고 ISC였는데요. 오늘 또 다양한 알리바이를 토대로 세 분이 함께 꼽아주신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네, 세 분이 함께 뽑아주신 결정적 증거 에코프로를 선정해 주셨어요. 에코프로 선정 이유 한 분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은 두 분께서 보시면 지금 어려운 장에서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을 갖고 왔거든요. 네. 오늘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저희는 이제 그 전에 이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저희는 다른 전략으로 이제 종목 2차 전지를 보고 있거든요. 2차 전지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가장 으뜸인 거 저는 오늘 이제 남북경협주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내일 당장 움직일 종목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일 당장 움직이고 수급적인 측면 강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또는 2차 전지가 관심 있게 좀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 분이 함께 꼽아주신 에코프로 앞으로의 상승 흐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또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들 중에 본인이나 특수 관계인 또 유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파헤쳐 하나씩 추적해보는 시장 알리바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더 흥미로운 사건들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